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가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날 전국에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시험 진행되는 날 제가 미리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놓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에서 복원 작업을 위해서 응시자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응시자분들이 좀 문제나 답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돼가지고 암기하셔서 복원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주셔야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참고자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창 준비물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는 날짜가 2024년도 3월 14일자로 지금 녹화를 한 건데, 이틀 남았죠? 네, 이틀 남았으니까 아마 밤새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막 핫식스킹을 막 편의점에서 막 사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군대에도 있을 거고, 이제 뭐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직장인 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건데, 아무튼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지참 준비물로 언급되는 것 좀 설명드리면, 검정색 볼펜을 일단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검정색 볼펜은 필수거든요. 얘로 정답을 기재해야지만 반드시 채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 볼펜을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가는 거를 권하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왜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을 제가 권장을 하냐면은 앞전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나온 건지 산업기사에서 나온 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루트 계산과 관련해서 함수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SQRT 함수인가? 예, 실제로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NCS 개편 이후에 SQRT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곱근 계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루트 값을 소수점 값으로 환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숫자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공학용 계산기를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습적인 제곱근 함수 같은 게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알고리즘 풀이 과정에서.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갈 것을 권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에 이제 보시면 수험표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표도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가져가라고 좀 권장을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2번과 동일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귀차니즘이 뭐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자꾸 팁을 정보를 공유받으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자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되는데, 뭐냐면은 수험표를 가져가야 되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찾아가는데 내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 건물이 뭐 한두 개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시험 장소가 여러분들이 예약한 게 대학교 캠퍼스면은 건물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보는 장소의 건물이 도대체 몇 동, 뭐 A동 몇 호 건물인지 거기 수험표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시험장이 맞나? 그래가지고 막 헤맨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출입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각하거나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진짜로 시험장 찾아가다 보면은 길 헤매가지고 길 잃은 망나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표를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수험 번호, 보통 응시 번호라고 얘기하는 8자리랑
본인의 이름을 시험지 겸 답안지로 이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 좌측 상단에 그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적는 행정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번호 8자리랑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 행정작업이 돼야지만 감독관 그 사인까지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공단 측에서 채점 대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행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험표를 안 들고 가시는 분들은 매번 그래요. 시험장 딱 가서 응시번호 적어야 되네? 근데 수험표 안 들고 왔는데? 손 들고 감독관한테, 자, 저 응시번호 모르니까 8자리 좀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좀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험표를 응시자가 안 들고 간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시험 본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수험표를 무조건 들고 가요. 종이로 출력해서, 모바일로 캡처해서 가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웬만하면 전 종이로 출력을 해가거든요. 어떤 시험을 보러 가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시번호 8자리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수험표를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팁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수험표 안 가져가도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알려주니까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 기준인 거고, 만약에 이번에 24년 1회차 시험 때 만약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감독관이 수험번호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규정이 뭐 바뀌거나 강화돼가지고 수험번호 감독관이 안 알려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은 지금 인적사항 적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을 다시 켜가지고 큐넷 어플 로그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잘못하면 부정행위로 또 간주돼가지고 퇴실 조치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매번 진행될 때마다 규정이 조금씩 강화되고 변경되는 항목이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 절차 과정에서 그 앞에 과거 회차들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필기시험에서 검정색 볼펜도 이제 무조건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급하는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강화됐죠. 부정행위 사례가 일어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필기 인적사항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 6자리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확인 누르는 작업도 추가로 생겼죠. 그러니까 매번 시험 때마다 뭔가 세세하게 조금씩 바뀌는 규정이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도 똑같아요. 앞에 23년도 4회차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수험표를 들고 가시라고. 응시번호 8자리 지금까지야 알려줬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16일날 시험 보러 갔는데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응시번호 이제 감독관이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집단으로 이제 안 가져온 사람들 이제 쪽팔림 당하는 거지. 이 수험표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진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당사자 얘기야. 그래서 수험표를 들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안 들고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응시번호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또 이런 모양 빠지는 짓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꼰대라고 욕먹은 게 나아. 여러분들은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런 데서 꼰대라고 욕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들고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이상한 피해 보지 말고 잘 챙겨 가시라고요.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능사를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업기사도 볼 거고 기사도 볼 거고 뭐 기능장 그 위에 등급도 많이 볼 건데, 자격증 시험을 여러 번 볼 건데 수험표를 그때마다 안 들고 가가지고 해프닝이 생겨버리면은 이거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부정행위 단속이 점점 강해지고 뭔가 규정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표 꼭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수험표를 들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험표에 시험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빼곡하게 막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험표 출력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험표 페이지가 1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많으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좀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달라 이 뜻입니다. 혹시나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공단 측에서 그렇게 몇 번이나 공지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제대로 숙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공학용 계산기가 모델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뭐 불합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독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험표를 가져가는 이유 3가지 설명드렸어요. 시험장 위치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응시번호랑 이름을 적는 행정작업이 인적사항 기재작업이 있다, 답안지에.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를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주의사항 같은 거, 공학용 계산기라든지 그런 허용 모델이 수험표에도 잘 적혀 있으니까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3가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그 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중에 하나는 꼭 가방에 챙겨 넣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쓰시는 분들이 요즘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아날로그 방식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증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카드로 된 걸로 시참에 가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여기 여권도 원래 포함이긴 합니다. 여권도 원래 인정이 돼요.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여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반드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 퇴실 조치 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아까도 저 설명드렸으니까 많이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기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좀 제가 나열을 했는데,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실기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알람도 꼭 맞춰 놓으시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 날은 알람을 내가 처음 듣는 음악, 좀 색다른 음악으로 알람 벨소리를 맞추세요. 그래야 또 소리를 듣고 잘 깨지. 맞죠? 늦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람 잘 맞추시고, 그래서 하시스킹 장전하시고, 뭐 콜라 드실 분들은 콜라 마시면서 시험장 가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그 아침에 이렇게 딱 시험장 갈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마음이 떨려요. 이번 시험은 과연 내가 몇 점이나 받을까 하면서 막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도 항상 시험장을 가거든요. 지금 이제 기사 시험장을 제가 보러 갈 때 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아직도 그래요. 기능사 필기 시험도 보고 있지만 매번 보러 갈 때마다 이번엔 과연 몇 점이 나올까 그러면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를 항상 찾아가는데,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문제 복원 작업에 꼭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문제 복원 작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